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오후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중년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에게 인사를 하고는 김문수 과장의 아내분 되시냐고 묻더라고요. 저에게 전화 온 그분은 제 남편과 같은 회사 다니는 김 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김 부장은 평소에도 남편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직장 상사였고 부부 동반 모임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분이었어요. 직장에서도 가끔씩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해서 같이 보는 자리가 종종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처음 뵙고는 그때부터 우리 부부를 유달리 챙겨주시길래 그 이후 개인적으로 몇 번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김 부장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잘해줘도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우리 재수 씨는 너무 젊고 예쁘다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셨느냐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김 부장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 부장님이 짓궂은 농담을 해도 잘 받아주는 편이었어요. 가끔씩은 저를 챙기는 척하면서 어깨를 쓰다듬기도 하고 장난스럽게 손을 잡기도 했지만 저와 친해졌다고 생각하나 보다 싶어서 별로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매번 웃고 넘겼죠. 남편의 직장 상사니까 혹여나 회사에서 신랑을 괴롭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고 예의 있게 행동했던 게 그 사람 눈에는 아주 예뻐 보였나 봐요. 김 부장님은 남편과 관련된 일로 긴히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려도 되냐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서둘러 전화를 끊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긴장된 얼굴을 하고는 연신 커피를 마시고 있는 김 부장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냐면서 김 부장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김 부장님은 덤덤하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이야기를 꺼내기 전부터 한숨을 미친 듯이 쉬기 시작하길래 저는 너무 답답해서 무슨 일인지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부장님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김 부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 아내와 재수 씨의 남편이 불륜 사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예전부터 그 둘의 관계가 의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아끼는 후배다 보니까 끝까지 김문수 과장을 믿었고 설마 하면서 현실을 부정했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서 띵하는 소리가 나며 편기증이 났고 그때부터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남편이 직장 상사의 아내와 바람을 피울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외로워도 아무리 남편이 철이 없어도 아닌 건 아닌 건데 현실을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김 부장님은 휴대폰으로 찍어둔 몇 장의 사진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들에는 분명히 남편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어요. 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손잡고 있는 모습, 차를 타고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 둘이 손잡고 숙박업소를 나오는 장면까지 모든 게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고 누가 봐도 그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불륜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확실한 증거였죠. 그러면서 김 부장은 더 충격적인 모습이 담긴 장면이 있다며 바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 이어폰을 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이어폰을 잡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였고 결국 김 부장님이 제 머리를 쓸어 넘겨 귀에 이어폰을 깊이 꽂아줬습니다. 지금부터 보여줄 장면은 정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라면서 이게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김 부장님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틀어주는데 저를 잠깐 쳐다보시더니 놀라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장면은
김 부장님의 사모님과 제 남편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설마 하며 마지막까지 남겨둔 그 조그만 희망까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 속의 두 사람은 아주 신이 난 듯이 소리를 질러댔고 엄청나게 잘 맞는데 별 요상한 소리까지 서로에게 해가며 사랑을 나누는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만 같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야릇하고 묘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보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기 시작하고 속이 메스껍더군요. 김 부장님은 그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니 너무 상심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자기도 처음 보고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면서 그래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이대로 무너지면 우리만 손해라며 말이죠. 동영상 속 남편은 부장님의 사모에게 자기와 부장님이 좋아? 내가 더 좋아? 라고 묻더니 사모님은 배시시 웃으면서 아주 귀여운 목소리로 당연히 우리 자기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지켜보는 부장님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나랑 같은 처지에 놓인 연민 같은 게 느껴지더군요. 그때는 제가 부장님 손을 꼭 잡아드렸네요. 그리고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충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이대로 화부터 내고 이혼해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불륜 관계를 한번 이어가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저는 그 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그럴 수 있겠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김 부장님은 바보처럼 당하고 있기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며 혹시 생각해보고 그럴 용기가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하고는 그렇게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정말 며칠 동안이나 시체처럼 누워있으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에게는 몸이 안 좋다고 말하면서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했고 밥도 차려주지 않았죠. 어차피 곧 이혼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과 계속 함께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에는 김 부장님에게 전화를 하고 말았네요. 처음에는 바람을 피운다는 게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적응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일탈이 재미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며 저도 똑같이 바람 피웠으니까요. 그 후로 남편이 저한테 소홀하게 대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 때문에 늦는 건지 바람을 피우다가 늦게 들어오는 건지는 몰라도 늦게 들어오더라도 신경도 쓰지 않았고 왜 늦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오히려 밤늦게 들어오면 더 좋더라고요. 그동안 혼자서 소갈이 해오며 다 죽어가던 저도 마음껏 운동하러 다니고 예쁜 옷들도 사입고 하니까 몸매도 좋아지는 것 같고 점점 외모도 예뻐지는 것 같아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렇게 부장님과 만남을 1년간 유지하게 되었죠. 이렇게 두 부부가 맞바람을 피우는 상황이 되자 뭔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같았어요. 옛날을 많이 회상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어떤 사이였는지 잠시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혼하고 신혼 1년 동안은 이세 계획을 갖고 부부 관계를 엄청 자주 했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도 욕구가 제법 강한 편이었지만 애정 표현은 굉장히 서툴고 속마음 표현도 잘 안 해서 저랑 자주 다투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부산 남자라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자기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한다며 항상 저한테 최선을 다했고 애정 표현이 좀 거칠고 남다르긴 하지만 저를 위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네요. 제가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6살이나 많은 연상 남편과 결혼했고 남편의 눈을 너무나도 똑같이 닮은 예쁜 아기도 낳았는데 출산하고 4년이 지나도록 자기 전이나 평소에 저에게 터치도 없네요. 항상 야수처럼 저에게 달려들던 남자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현재 5년째 과거와 같은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안달나서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도 5년 동안 부부 관계가 없다는 건 누가 들어도 심각한 문제인 듯해서 남편에게 눈물까지 흘리며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여자로 보이기는 하냐면서 나는 당신에게 뭐냐고. 나 행복하게 해주겠다 해서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애 낳기 전 내 삶과 애 낳은 후 내 삶은 너의 달라진 태도에 따라서 달라져서 너무 속상하다고. 이렇게 한풀이를 하고 나면 당장은 잘하겠다,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달래주기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예전 상황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도 저는 무작정 참았어요. 참다 보니 그냥 집에 있는 것도 꼴 보기 싫고 남편을 볼 때마다 매일같이 미워 보이게 되더라고요. 나 좀 봐달라 애원해도 들어주지 않았고 나 이러다 바람 피우면 어쩔 거냐. 나 위험해 보이는 거 너밖에 모른다 하면 나가서 바람 피우려는 등 걸리지만 말라는 등 이왕 만날 거면 총각을 만나라는 등 이상한 말만 해대고 달라지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숨이 막혀왔어요. 여자로서 내가 그렇게 별로인가 싶은 생각이 엄청난 무기력함과 자괴감을 주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의 직장 상사인 김 부장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다 알게 된 것이죠. 차라리 김 부장님께 그런 연락이 와서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그 남자를 만나고 나니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고 그 남자와 매일같이 술을 먹고 다녔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귀가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았고 집에 들어가 보면 자고 있던지 TV를 보면서도 저한테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아예 대놓고 방생을 한 거죠. 아마 자기도 구속받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고 저에게 별로 관심도 없겠죠. 그렇게 남편 몰래 김 부장과 만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만 불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애할 때처럼 가슴 설레고 저보다 12살이나 많은 남자라서 그런지 저를 끔찍이도 예뻐해 줍니다. 나이 차이가 좀 크다 보니 이렇게까지 나를 배려해 주나 싶을 정도로 아껴주고 사랑을 듬뿍 줍니다. 볼 때마다 이쁘다, 사랑한다는 말을 쉴 새 없이 해주고 저를 너무 아껴줍니다. 근데 우연한 계기로 연말에 부장님 댁에서 4명이 다 함께 모여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사모가 정성껏 준비하신 요리에 새벽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계속되었고 부장님이 너무 늦었으니까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더군요. 우리 작은 서방님이 자고 가라는데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죠. 남편은 김 부장님의 말이니까 거절할 수도 없던 분위기였고요.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에 저희 방으로 부장님이 불쑥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까지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말했더니 괜찮다면서 제 곁으로 다가와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우선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부장님께 많이 의지하던 남편이 술자리에서 저와 남편 사이가 권태가 찾아와서 부부 사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리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되었고 듣다 보니 부장님 부부와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먼저 바람 피우게 하고 저까지 끌어들인 거랍니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황당한 내용이었지만 저희 남편이 저 때문에 이런 짓을 벌였다는 생각에 좋으면서도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몇 분 뒤 남편이 들어오더니 엄청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결혼 7주년을 너무 축하한다며 예쁜 목걸이를 선물로 주더군요. 이제껏 저한테 그런 이벤트는 처음이었어요. 부장님은 옆에서 지켜보고 서 있더니 자기도 마누라한테 준비한 이벤트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은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면서 방에서 나가 주셨고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지만 지금 저희 부부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도대체 그러면 남편과 사모님이 사랑을 나누는 동영상은 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넘게 부장님이랑 바람 피운 사실도 남편이 다 알고 있다는 건가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남편과 지난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만 기억하면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기분입니다. 제가 1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걸까요? 사실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뭔가 가끔씩은 남편한테 배신감도 듭니다. 과연 남편은 부장님의 사모님과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맞을까요? 제가 부장님과 바람 피운 것에 대해서는 남편이 모를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유부녀이며 아무리 요즘 세상의 요지경 속이라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건데 제가 끼가 많은 것인지 사회 통념상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저를 둘러싸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해 버렸기 때문이죠. 저는 빼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제 몸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특히 목욕탕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여자들의 시선이 제 완벽하고 날씬한 몸에 탄성을 지를 정도입니다. 그러니 레깅스나 청바지를 자주 입고 다니는 여자예요. 결혼 전 수많은 남자들과 만나 사랑을 나누었으며 그렇게 연애를 실컷 즐기다 제일 잘생기고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의 꼬리를 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잘생기기만 하고 배려만 해줬던 남자를 선택한 게 제 인생의 실수였어요. 남편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으며 직장도 별로 신통치 않았거든요. 직장을 다니기는 했지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 벼는 그대로이며 그 당시 사랑에 눈이 멀어 사정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에 결혼 준비할 때 집이며 다른 가전제품들을 고를 때도 제일 저렴하거나 아파트가 아닌 작은 집들만 보더라고요. 조그만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가 보다 했고 2층 주택에 방이 3개인 것으로 고르길래 아예 한 명까지 낳고 살기엔 괜찮다 싶어 별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한 지 6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 아직 팔팔한 신혼인데 남편은 밤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어느 순간부터는 제 곁에 오는 걸 꺼려하는 겁니다. 돈이라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 밤일이라도 잘해야 할 텐데 남편은 늘 힘이 없어 있으니 불만투성이었어요.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으며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집이 넘어가 버렸다며 시아버지, 시동생, 신우 이렇게 3사람이 저희 집에서 당분간 집을 구하기 전까지만 같이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좁아 터진 곳에서 6명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지만 시동생은 취업 준비생에 신우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기에 갈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보, 도련님이랑 아가씨는 그렇다 쳐도 아니 아버님은 그래도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원룸이라도 구해드리면 월세는 내실 수 있잖아. 아니, 우리 집에 들어와 바쁜데 나도 생활비도 안 주고 먹고 자고 쓰기만 하잖아. 매번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쓰고 있는 거 자기도 알고 있지. 아니면 생활비라도 조금 받던지. 자기가 말 좀 해봐. 응? 하며 매번 말을 해도 남편은 조금만 더 참아달라며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뿐이었고 돈 때문에 쪼들리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은 가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저를 쓱 훑어보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처음 시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제 몸매가 이쁘다는 둥 옷이 잘 어울린다는 둥 하며 이상한 농담을 하시는데 은근 기분 나빴지만 그런가 보다 하며 웃으며 넘겼습니다.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매너 에티켓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름에는 너무 덥다 하면서 헐렁한 속옷만 입으시길래 참고 참다가 위에 옷이라도 좀 입으시라고 말을 하니 아버님은 원래 더워서 옷을 잘 안 입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정상이지. 우리 며느리 그렇게 안 봤는데 별것 가지고 다투냐? 이 집이야. 응?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을 말씀드려도 시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시며 자연인처럼 돌아다니고 시동생 역시 타이트한 반바지 하나만 입고 돌아다니는데 정말 민망하고 싫더라고요. 시동생은 어려서부터 시아버지에게 보고 배워서인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근 야한 농담을 잘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도 발로 제 발을 건드리기도 하고 형수랑 자기 여자친구랑 구분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지나가면서 한 번씩 툭 치며 자연스러운 척 스킨십을 하는데 정말 기분 더러워서 남편에게 다 말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랬다간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하고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터라 대화도 하기 싫었거든요. 사실 저는 아가씨 때부터 밤마다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상하게 아이 낳고 난 뒤로는 남편이 제 곁에 오지 않으니 그것에 대한 욕구가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남들은 아이 낳고 나면 없어져서 남편과 싸우기도 한다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반대이기 때문이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한 번씩 유혹을 해봐도 넘어오질 않아서인지 어느 순간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짜증으로 변해갔고 그러다 보니 대화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무의미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점심때 친한 친구가 올 테니 술상을 봐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님, 날이 더워서 요리하고 나면 집이 덥고 그러면 아버님이랑 친구분도 술 드시기 답답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차라리 아버님께서 자주 가시는 저기 저 사포로 식당에서 시원하게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하며 조심스레 말씀드리니 그 친구분께 제 자랑을 많이 했더니 며느리가 없는 자기는 부럽다며 절 꼭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라 현재 어딜 가도 떵떵거릴 만큼의 재산이 있는 부자라며 가끔 본인한테도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 깍듯이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에어컨 켜는 걸 싫어하셨던 시아버지는 에어컨을 켜며 은근히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은근슬쩍 저에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 달라고 하시더니 이내 그 친구는 돈이 많아서인지 여자를 원래 좋아했던 성격이 더 심해져서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찍은 여자는 유부녀든 아니든 자기 여자로 만든단 말이야. 가끔 내가 우리 며느리 이쁘다고 자랑 좀 했더니 아이고 오늘 오겠다고 하지 뭐냐? 그냥 이상한 아저씨라 생각하고 걔가 뭐라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알았지? 우리 며느리는 똑똑하고 이쁘니까 이 시아비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야. 라고 하시며 제 어깨를 툭툭 치시더니 냉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어. 친구분 오시면 극진히 대접해 드릴 테니 걱정 말라며 장을 빨리 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재빨리 손을 빼버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남편이 애정 표현을 잘 안 해준다 해서 남자가 그립다지만 시아버지와의 그런 이상한 스킨십은 너무나도 싫었거든요. 그렇게 도망치듯 마트로 장을 보러 갔고 돈 많은 시아버지의 친구분은 어떤 분일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서인지 저도 모르게 분하지만 이상한 상상을 수없이 그려보았고 친구분께서 저에 대해 좋게 보고 계셨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분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선풍기 바람이 아닌 시원한 에어컨을 쐬며 요리를 하니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절로 나왔고 그렇게 2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요리 실력으로 한상거하게 차려놓으니 절묘한 타이밍으로 시아버지와 시아버지 친구분께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뵌 시아버지의 친구분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60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돈이 많은 부자라서인지 얼굴에는 약간의 거만함과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이었으며 몸은 20대 못지않은 근육질 몸매에 운동복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게다가 묘하게 풍기는 땀 냄새에 저도 모르게 홀리듯이 인사하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아, 뭐야? 아니, 시아버지 친구가 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기만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아, 아니고. 나한테 반하는 여자가 여기 또 있네. 시아버지 말대로 정말 이쁘고 고운 며느리구만. 내가 처음 본 여자한테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자, 여기 우리 며느리님처럼 아름다운 꽃을 오다 주었는데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네. 아, 내가 한 약속을 깜빡하고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왔는데 잠깐 씻고 나올 테니까 먼저들 먹고 있어. 응,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 친구분이 씻으러 들어가시고 저는 두근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술상을 차리고 있던 그때 시아버지께서 전화 한 통을 받으시더니 먼저들 먹고 있으라며 불이 나게 달려 나가시는 겁니다. 기껏 차려놨는데 술상을 치워야 한다는 생각보다 친구분이 시아버지께서 안 계시니 집에 가실 것 같다는 생각에 더 속상했던 것 같아요. 씻고 나온 친구분께 시아버지께서 전화 받고 나가셨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저보고 술 마실 줄 알면 같이 먹으며 시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더군요. 이내 저도 모르게 활짝 웃으며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말투 하나하나에서 배려심이 묻어나서인지 점점 친구분에게 두근거림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다고 들었는데. 아,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회사에서 격리직으로 일해보지 않겠어요? 결혼 전에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했다고 들었는데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 내가 월급을 섭섭하지 않게 줄게요. 안 그래도 남편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에 바로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니 가방 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 저에게 건네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며 안을 열어보니 5만 원짜리가 두둑히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저를 보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주는 뇌물이라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상여금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모르게 살짝 취해서인지 감사하다며 친구분 볼에 뽀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당황하는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며 곧 시아버지께서 올 테니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방금 한 행동이 시아버지 귀에 들어갈까 걱정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저를 밀쳐내는 듯한 제스처를 한 시아버지의 친구분의 그 행동이 더 민망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오셨고 시아버지와 친구분은 2~3시간 정도 술을 드시다 집으로 갈 채비를 하셨어요. 저는 인사를 하기 위해 마중을 나갔는데 친구분은 시아버지 몰래 제 손에 쪽지 하나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방으로 들어가 쪽지를 보니 연락처와 내일 점심때 마저 이야기하자는 글귀가 써져 있었는데 수줍은 소녀 마냥 그 쪽지 하나에 설레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쯤 약속 장소를 향했고 그곳에는 저를 향해 다가오는 멋지게 차려입은 시아버지 친구분이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이고 삼촌 아이고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밖에서 따로 보니까 호칭 정리가 잘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니 그냥 편하게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갈 곳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제 손을 갑자기 잡으시는데 남편과는 다른 거친 매력에 끌리고 말았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처음 가본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며칠 뒤 삼촌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남편 몰래 삼촌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몇 개월 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우연히 시아버지에게 들켜버려 남편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삼촌께서 도와주신 덕에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남편 몰래 바람피는 저를 욕하겠지만 다시는 그 끔찍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힘든 시댁살이 있기에 결국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삼촌은 저와 아이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좋은 아파트를 구해 주셨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삼촌과 엄청난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명의 아이를 더 낳아 일가족 4명을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아이들과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있기에 저 역시 남편에게 내조를 잘하며 잘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